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방통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이 말이죠, 방통위법을 또 새로 개정을 했는데요. 뭐냐면은 이 정족수를 3인으로, 그러니까 개의 정족수, 원래 이제 방통위 정원은 5명입니다. 그런데 개의 정족수,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3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야. 원래 그런 게 없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저번에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하고 김태규 부위원장하고 둘이 해가지고 둘이 통과시켰잖아요. 그럼 되는 거야. 2명이 해서 2명이 됐으면 과반수 됐으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왜 2명이 하냐, 3명 이상이 돼야지 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진숙을 갖다가 헌재에다가 그 탄핵 소추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헌재에서 잘못 없다 그래가지고 살아 돌아온 거죠. 근데 대법원에서는 말이죠, 또 이상하게 말이죠, 2명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3명이 있어야 회의를 열 수 있다라는 법을 민주당이 만들었는데, 그런 법은 안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 5명이 정원인데 3명 이상 있어야만 회의를 열 수 있다. 그걸 지금 이렇게 당리당략에 따라서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우연성이 상당하다라면서 최상목이가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최상목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요. 지금 최상목을 욕하는 그런 견해도 있지만, 그런 대로 그래도 지금 거부권 잘 행사하고, 그리고 명태균 특검법도 거부하고, 방통위법도 거부하고, 그런 대로 지금 버텨주면 됩니다. 구원투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덕수가 돌아올 때까지 구원투수로서, 아니 대통령이 좀 있으면 돌아오니까 그때까지 구원투수로서 버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원래 이제 정규 투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투수로서 한덕수가 나섰다가 지금은 다시 구원의 구원, 지금 최상목이 나섰는데, 우리 선발 투수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이제 다시 좀 버텨주면 된다. 원래 이제 정규 투수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쉬고 돌아온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늘 서울 정부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우연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제의를 요청한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원래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국회목 3명의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야. 지금 법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3명을 추천 안 하느냐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면서 추천을 안 하는 겁니다. 헌재도 추천을 안 했었잖아. 그러다가 지들이 이제 불리해지니까 윤 대통령 부랴부랴 탄핵시키려고 그 추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마흔역이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임명이. 마찬가지야, 방통위도 이 여야 3명을 국회 몫으로 추천을 해야 되는데 여기 합의가 안 돼가지고 아직도 2명인 거예요. 누가? 이진숙하고 김태규하고. 그런데 그걸 왜 법을 바꿔가지고 바꾸려고 그러느냐고. 3명을 추천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정책과 국민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의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 그렇죠.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지금 MBC 지금 불법 방송이에요. 허가도 안 받고 방송하는 거야. 의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의원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의원의 과반수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목 의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 정확하네요. 우리 최상목 똑똑한 바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나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데 왜 국회가 좌우하느냐 이 말이야. 국회가 지네가 추천 안 해놓고 나서 3명을 갖다가 그 다음에 3명이 안 되면 회의를 못 연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회의 못 연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걸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민주당의 의도는 뭐냐면은 이렇게 법을 바꿔가지고 지금 방통위를 마비시키려는 거야. 마비시키려고. 지금 국회가 3명을 추천을 안 해서 5명을 못 채우는 거예요. 3명이나 추천을 안 해가지고 2명밖에 없어 지금. 2명밖에 없으면 2명 회의를 열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3명 아니면 회의 못 연다 이렇게 법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2명밖에 없으면 마비네.
이진석 오면 뭐해? 마비인데. 그러면 지금 방송 지금 다시 재호가내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그다음에 위법행위를 했을 때 그걸 처분하는 문제라든가 방송이 지금 위법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다가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처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같은 거 재난지역이 생기면 거기는 수신료를 일시 또 면제해 준다든지 하여튼 할 일이 많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거 못하게 그냥 방통위를 마비시켜 놓겠다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의도다 이 말이죠. 그것을 눈치챈 최상목이 그거 안 된다라고 해서 방통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목조목 왜 안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정말로 너무나 뻔뻔스러운 거예요. 민주당이. 자기들이 지금 말이야 방통위원을 추천을 안 해가지고서 지금 방통위가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또 3인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아예 말이죠 회의도 못 열게 하면은 그럼 이진숙 방통위원장 있으면 뭐해? 그럼 방통위는 완전히 마비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다음에 최상무 권한대행은 말이죠 오늘 또 헌재 결정을 존중해달라 수용해달라라고 국민께 간곡히 호소한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 결정을 수용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달라. 그러니까 어쩐 쪽으로 나든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연히 지난 주말에는 그런 어떤 충돌이 없었는데 탄핵 심판 선고가 되면 물리적 충돌이 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께 헌재 결정을 존중 수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글쎄요, 지금 말이죠. 헌재가 너무나 지금 이상한 그런 심리를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강일원 재판관마저도 지금 헌법재판소의 지금 심리 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 각하가 답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각하 결정이 나면은 뭐 국민들이 수용하겠지만 이게 다른 결정이 날 때 과연 국민들이 수용할 것인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지금. 근데 그게 걱정된다 이런 얘기인데 걱정되는 건 당연합니다. 걱정되는 건 당연해요. 그 걱정이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줘야 되겠죠. 국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어떤 헌법재판소가 돼서는 안 되겠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와 같이 또 존중해 달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통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될지 국민들께 최상목 권한대행으로서는 또 그런 어떤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결론에 따라서 국민들의 어떤 그 수용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시럽 TV입니다.